자, 야권 재편 논의 정말 뜨거웠던 주말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엔 오늘 여러 가지 신문을 종합해 봤을 땐 최소한 8명, 많으면 10명까지 바른정당에서 지금 탈당하는 분위기죠? 네, 결국 바른정당은 우려대로 예상대로 분당이 되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어젯밤에 8시부터 4시간 가까이 심야 의원총회 했는데 별로 의견 좁히지 못했고 그것도 예상된 거였죠. 소위 자강파하고 탈당파 중에서 통합파죠. 통합파는 더 이상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들으시면 다 알만한 분들 김무성, 주호영, 김용태, 김영우, 또 이정국, 황영철 이런 꽤 유명한 국회의원들 포함한 약 8명에서 10명.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에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절차상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예. 떠난다 이렇게 시차에는 둘 가능성이 있지만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게 됐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는 상실되는 게 100% 확실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사실 원내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거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10명 이외 추가로 탈당할 분들이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정의당이 5명의 의원으로도 예. 아주 훌륭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레버리지로 이 전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이제 교섭단체 지위는 상실했지만 어떻게 남는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것이냐에 고민을 모아야 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11월 13일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한다니까요. 그건 이후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분당하면 당 하나가 2개로 나눠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바른정당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단 탈당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단 탈당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그러면 절반쯤 현역 의원이 떨어져 나오면은 지지율이 절반으로 반토막 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안 그렇겠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른정당의 존재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남아있을 바른정당, 예. 현역 의원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당에서 설명하듯이 과연 보수 대통합으로 이게 물꼬가 터지는 것일까? 예. 이를테면 바른정당이 그냥 남아 있는데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내외를 입단시킨다고 해서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얘기는 남아 있는 숙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곧 정계 개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이 1월 24일에 창당했거든요. 예. 지금 9달 좀 넘었나요? 근데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진짜 우리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한국당과 통합할 명분은 사실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바른정당이 나올 때는 친박과의 어떤 탄핵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였는데 지금 사실 한국당은 보수혁신이라는 어떤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걸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딱 유일하게 있다면은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에요. 출당 자체가 보수 세력이 새롭게 태어나고 정책과 가치를 지향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바른정당이 지금 일부 탈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거군요. 이걸 보수 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앞서 말씀과 좀 같은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전체로 통합하려면은 친박 세력이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국정농단의 집권당으로서 당시 집권당으로서 철저한 반성과 어떤 그런 통찰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게 규범인데 어디 정치가 규범으로 됩니까? 예. 이제 내년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분리겠다는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당은 세를 분리긴 분립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정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수 통합 초입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복수를 하려고 정권을 잡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뭐 이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짧게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대표가 너무 그야말로 정치공학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의 통합 이런 것들이 보수 개혁의 어떤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좀 우클릭을 하면서 보수의 좀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한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프레임이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당의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너무 안 대표가 자신이 보수나 어떤 중도의 좀 어떤 중심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국당과 같은 주장하면 적폐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적폐청산,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될 아픈 적폐청산의 과정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적폐청산의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은 정치보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 청산을 하는 쪽이나 청산을 당하는 대상이 아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정치보복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지금 최초로 정책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 안철수 대표는 적폐청산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한국당과 또 바른정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예. 적폐연대라고 하는 공격을 받아서 주춤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작심하고 적폐청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보복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만 하고 정말 정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느 시점인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정리의 시점을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하다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청산이 인적 청산이 아니라 제도 개혁으로까지 넘어가려면 국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 점에서 국회 40석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가 정치 보복이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론하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예. 적폐청산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좀 집권 여당 차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바른정당 의원들이 많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남은 의원들은 과연 또 어떤 정당과 뭐 연대 내지는 통합 이야기가 나올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않겠죠? 안 그렇겠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른정당의 존재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남아있을 바른정당, 예. 현역 의원은 뭐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당에서 설명하듯이 과연 보수 대통합으로 이게 물꼬가 터지는 것일까? 예. 이를테면 바른정당이 그냥 남아 있는데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뭐 10명 내외를 입단시킨다고 해서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얘기는 남아 있는 숙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곧 뭐 정계 개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이 1월 24일에 창당했거든요. 예. 지금 9달 좀 넘었나요? 근데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진짜 우리 한국 정당의 그 이합 집산 이런 것. 네, 10명 이외 추가로 탈당할 분들이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정의당이 5명의 의원으로도 예. 아주 훌륭하게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레버리지로 이 전국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이제 교섭단체 지위는 상실했지만 어떻게 남는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것이냐에 고민을 모아야 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11월 13일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한다니까요. 뭐 그 이후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분당하면 당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바른정당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단 탈당이다 이렇게 탈당.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단 탈당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그러면 절반쯤 현역 의원이 떨어져 나오면은 지지율이 절반으로 반토막 날까요? 그렇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한국당과 통합할 명분은 사실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바른정당이 나올 때는 친박과의 어떤 그 탄핵을 둘러싼 그 생각의 차이였는데, 지금 사실 한국당은 보수 혁신이라는 어떤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걸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딱 유일하게 있다면은 바른정당에 통합하듯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에요. 출당 자체가 보수 세력이 새롭게 태어나고 정책과 가치를 지향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바른정당이 지금 일부 탈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거는요, 이걸 보수 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앞서 말씀과 좀 같은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전체로 통합하려면은 친박 세력이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국정농단의 집권당으로서, 당시 집권당으로서 철저한 반성과 어떤 그런 통찰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게 규범인데 어디 뭐 정치가 규범으로 됩니까? 예. 이제 내년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세를 불리겠다는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당은 세를 불리긴 불립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정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 야권 재편 논의 정말 뜨거웠던 주말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엔 오늘 뭐 여러 가지 신문을 종합해 봤을 땐 최소한 8명, 많으면 10명까지 뭐 바른정당에서 지금 탈당하는 분위기죠. 네, 결국 바른정당은 뭐 우려대로 예상대로 분당이 되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어젯밤에 8시부터 4시간 가까이 심야 그 의원총회 했는데 별로 의견 좁히지 못했고, 그것도 예상된 거였죠. 소위 자강파하고 탈당파 중에서 통합파죠. 통합파는 더 이상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들으시면 다 알만한 분들 김무성, 주호영, 김용태, 김영우, 또 이정구, 황영철 이런 꽤 유명한 국회의원들 포함한 약 8명에서 10명.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에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절차상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예. 떠난다, 이렇게 시차에는 둘 가능성이 있지만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게 됐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는 상실되는 게 뭐 100% 확실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사실 원내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거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보수 통합 초입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복수를 하려고 정권을 잡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뭐 이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짧게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대표가 너무 그야말로 정치공학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의 통합 이런 것들이 보수 개혁의 어떤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좀 우클릭을 하면서 보수의 좀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한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프레임이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당의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너무 안 대표가 자신이 보수나 어떤 중도의 좀 어떤 중심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국당과 같은 주장하면 적폐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적폐청산,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될 아픈 적폐청산의 과정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적폐청산의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은 정치보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